안녕하세요. 문성현입니다. 오늘은 Differable DETR, Differable Transformers for End-to-End Object Detection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ICLR 2021에 등재한 논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페이퍼 링크에서 논문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GitHub 링크에서 논문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노션 링크에서 제가 정리한 논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 태스크는 사진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영상 혹은 동영상에서 물체의 클래스를 분류하고, 예를 들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강아지인지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바운딩 박스 형태로 혹은 다른 형태로 위치를 나타내주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 분야는 앵커 러닝 그리고 non maximum separation이라고 하는 전처리 후처리 과정에 굉장히 크게 의존해 왔는데요. 먼저 앵커 러닝, 앵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중에서 물체가 있을 법한 위치와 크기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학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박스를 무작정 그리기엔 좀 어려우니까 미리 여러 크기의 박스를 이미지 위에 깔아두고 그 중에서 물체가 있을 법한 앵커를 골라서 약간만 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앵커 러닝입니다. 그리고 non maximum separation 같은 경우에는 한 물체를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가 중복돼서 여러 개가 나올 때 이 바운딩 박스 중에 이 물체와 가장 핏한 바운딩 박스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앵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앵커의 크기, 비율, 스트라이드, 개수 같은 것들을 사람이 직접 다 조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non maximum separation 같은 경우에는 핏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스레시홀드 값을 사람이 직접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과정 모두 전부 다 학습 가능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습 신호가 중간에 끊겨버린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DETR 모델은 앞서 보았던 앵커 러닝, non maximum separation과 같은 전처리 후처리 과정 없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과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응용한 바이퍼타이트 매칭 로스를 통해서 전처리 후처리 의존함 없이, 그리고 숫자값 구성 요소 없이 완전한 엔드투엔드 객체 탐지기를 개발해내서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DETR 모델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훈련 시간이 매우 깁니다. 코코 데이터셋 기준으로 500에폭 이상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는 faster RCNN보다 10배에서 20배 느린 수령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객체 탐지 성능이 낮습니다. 어떤 높은 해상도를 가진 피처맵을 처리하기에는 DETR의 계산량,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를 가진 피처맵을 입력으로 줄 수가 없고, 그것은 즉 공간적인 세밀함이 조금 떨어지는 피처맵을 입력으로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왜 생기냐면요.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어떤 우리가 주로 주목해서 봐야 할 정보가 저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사람 혹은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강아지, 차, 이러한 객체들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어텐션 메커니즘이 초기에는 모든 픽셀에 거의 동일한 어텐션 웨이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픽셀에 어텐션 웨이트를 부여하기 때문에 물체가 아닌, 객체가 아닌 어떤 배경, 하늘, 땅, 건물 같은 거에도 처음에는 주목하고 있다가 점점 물체에 집중하도록 학습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은 해상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계산량을 가지게 됩니다. 5의 n 제곱이라는 연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피처맵을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그 해상도의 제곱에 해당하는 계산량이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를 넣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Differable DETR, Differable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Differable DETR은 Differable Convolution의 스파르스 샘플링 능력과 트랜스포머의 관계 모델링 능력을 결합한 Differable Attention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대체해서 DETR의 연산 복잡도 문제, 학습 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작은 객체 탐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피처 피라미드 구조 없이도 멀티 스케일 피처를 통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Differable DETR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Differable DETR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어텐션처럼 모든 공간적인 위치를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텐션 메커니즘을 참접점 주변의 소수의 핵심 샘플링 지점만을 대상으로 하는 Differable Attention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Differable Attention의 작동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작동 방식에 따른 Differable Attention의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fferable Attention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맨 왼쪽이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트랜스포머 어텐션 작동 방식입니다. 모든 픽셀들을 전부 다 동일한 가중치로 놓고 시작을 하다가
저희가 점점점 주목해야 되는 위치에 점점 더 학습해서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작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계산량이 5의 n제곱으로 빅 5의 n제곱으로 너무 크고 작은 물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포머블 어텐션은 맨 오른쪽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살펴볼 디포머블 어텐션인데요. 이런 트랜스포머 어텐션의 작동 방식을 한 쿼리가 피처 맵을 전체대로 보지 말고 레퍼런스 포인트, 지금 보이는 파란색 포인트 근처에 주변에 K개의 샘플링 위치, 지금 K가 4니까 4개의 샘플링 위치에서만 피처를 모아서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디포머블 어텐션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K개, 4개의 지점에 있는 피처들을 샘플링 해와서 그 어텐션을 하는 것이 디포머블 어텐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말로 정리해보면 디포머블 어텐션은 쿼리가 레퍼런스 포인트 주변의 소수 위치에서만 피처를 샘플링하는 계산 효율이 높은 약간 지역 집중력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포머블 어텐션의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에 보이는 식은 논문에서 주장하는 싱글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의 식입니다. 먼저 이 식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입력으로 들어가는 ZQ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나 인코더에서 나온 쿼리, 즉 쿼리 피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PQ는 레퍼런스 포인트, 쿼리가 중심적으로 볼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X는 CNF 페퍼에서 나온 피처 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라지 M은 멀티 헤드 어텐션의 헤드수고 라지 K 같은 경우에는 각 헤드가 샘플링할 점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델타 P, MQK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참조점 PQ 주변에서 샘플링할 상대 위치, 오프셋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 X, PQ 더하기 델타 P, MQK 항이 피처 맵에서 해당 위치의 피처, 즉 샘플링된 피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지 A, MQK가 샘플링을 각 위치 중요도를 나타내는 어텐션 웨이트를 나타내게 되고 이 옆에 보이는 W 프라임 M이 피처 맵을 각 피처 맵의 값을 각 헤드별로 변환하는 선형 변환 행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헤드 결과를 통합하는 라지 WM이라는 프로젝션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에서는 쿼리 포인트 자체가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고 디코더에서는 오브젝트 쿼리가 예측한 그 지점이 바로 쿼리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식의 각 부분을 그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리 ZQ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오브젝트 쿼리 또는 인코더의 픽셀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먼저 샘플링 오프셋인 델타 P, MQK를 예측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텐션 웨이트인 라지 A, MQK를 예측하게 됩니다. 즉 어디를 볼지와 얼마나 중요하게 볼지인 오프셋과 웨이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식에서 X 곱하기 PQ 플러스 델타 P, MQK 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항은 각 쿼리의 레퍼런스 포인트 PQ를 중심으로 K의 위치에서 피처를 샘플링해서 샘플링된 피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빨간색 박스 과정입니다. 이때 이 옵셋을 더한 위치가 정수 픽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닌 경우에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보관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샘플링된 피처에 대해 어텐션 웨이트 라지 A, MQK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해당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하고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한 헤드 M에 대해서 K개의 샘플을 모두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 헤드에서 나온 모든 피처들을 통합해서 프로젝션 라지 WM을 적용해서 하나의 벡터를 출력으로 뱉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싱글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은 한 쿼리가 레퍼런스 포인트 주변의 K개의 위치에서만 피처를 샘플링하고 그 중요도 어텐션 웨이트에 따라서 가중합을 내는 일종의 지역적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디포머블 DETL 논문에서는 싱글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뿐만 아니라 멀티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멀티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은 싱글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과 다른 점이 먼저 파란색 박스인 싱글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피처 맵이 하나가 들어간다는 점과 멀티 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피처 맵이 다양한 해상도에 따라서 L개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논문에서는 4개를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K개를 샘플링 할 때 K개를 한 피처 맵에 샘플링 하는 것이 아니라
K개를 L개의 피처맵에 대해서 샘플링한 결과를 모두 다 더해서 통합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저희 검은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 파이L이라고 하는 기호가 보일 텐데요. 이 파이L은 이 각각의 해상도가 다른 피처맵에서 모두 다 같은 위치를 샘플링해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 즉 정규화된 이미지 좌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정규화된 이미지 좌표로 레퍼런스 포인트를 변환해주는 그러한 변환식입니다. 논문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그리고 시그모이드의 역함수를 사용해서 이 좌표 레퍼런스 포인트를 정규화된 좌표로 옮겼다가 다시 역으로 원래의 좌표로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포머블 DETR은 논문에서 제안한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을 활용해서 여기 보이는 CNN 백본에서 추출된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디포머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객체의 바운딩 박스를 엔드-투-엔드를 예측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때 이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가져온 거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논문의 어펜딕스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논문에서는 레지넷의 C3, C4, C5 단계에 있는 피처 맵을 다 가져와서 즉 원래 해상도의 8분의 1의 해상도를 가진 C3 피처, 16분의 1의 해상도를 가진 C4 피처, 32분의 1의 해상도를 가진 C5 피처를 가져와서 1 곱하기 1 컨볼루션 그리고 스트라이드 1을 가진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 피처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C5 피처를 3 곱하기 3 컨볼루션 그리고 스트라이드 2인 층을 통과시켜서 64분의 1의 해상도를 가지는 피처 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4가지의 피처 맵을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입력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FAST RCNN과 DETR의 비교를 보시면 DETR이 FAST RCNN보다 훨씬 더 많은 에폭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는 거의 없고 그리고 오히려 작은 객체 탐지 성능 에버리지 프리시전 스몰을 보시면 오히려 작은 객체 탐지 성능은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GPU 타임을 보면은 FAST RCNN은 380시간 그리고 DETR 같은 경우는 2000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FAST RCNN과 DETR과 디포머블 DETR을 다 같이 비교하게 되면 에폭은 디포머블 DETR이 50으로 가장 높고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43.8로 디포머블 DETR이 가장 높고 그리고 디포머블 DETR이 에버리지 프리시전 스몰 작은 객체 탐지 성능은 FAST RCNN이 조금 떨어지지만 DETR에 비해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트레이닝 GPU 타임 같은 경우가 2000시간에서 325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DETR DC5와 디포머블 DETR의 에폭에 따른 에버리지 프리시전 성능 비교입니다. 디포머블 DETR은 DETR에 비교해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에폭 대비 굉장히 빠르게 성능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DETR DC5 같은 경우에는 500 에폭이 가서야 43.6이라는 에버리지 프리시전 성능을 보여주는 반면에 디포머블 DETR 같은 경우에는 300 에폭쯤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250 에폭쯤에서 45.5라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에폭이 됐을 때 디포머블 DETR은 거의 수렴 속도가 완만한 기울기에 접어드는 반면에 DETR DC5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에폭이 넘어가야만 수렴 속도가 좀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기본 트랜스포머 어텐션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메모리 접근 때문입니다. 즉 DETR의 기본 어텐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빅 5의 n제곱의 계산량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게 큰 연산량이 이러한 에폭 대비 성능 저하를 나타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포머블 DETR이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물질의 삼지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모델의 최종 예측 항목들, 물질 중심의 XY 좌표, 바운딩 박스의 너비와 높이, 그리고 물체의 분류인 카테고리 각각에 대해서 입력 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한 그라디언트 너무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맨 마지막에 카테고리를 그라디언트 너무 시각화했을 때 DETR과 달리 디포머블 DETR은 물체의 내부 픽셀들,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픽셀들에도 주목해서 객체의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디포머블 어텐션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어떤 피처 정보들을 주로 가져오도록 설계가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